이 관세는 뭐 방금 말씀하셨던 거 이민자들의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를 했는데 그 펜타닐 등과 같은 마약 여기에 대해서도 좀 멈출 때까지 이 펜타닐과 같은 마약이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내가 유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마약은 어떤 식인가요? 예. 자,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우선 이민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마약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네. 중국에 대해서는요. 트럼프의 공약에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60%의 관세를 때리고 또 특정 품목에 대해서 200%까지 때린다고 관세를 공약을 했는데. 와, 근데 60%랑 200% 진짜 듣기만 해도 소름이에요. 예. 너무 그런데 크네요. 네. 이번에 10%를 추가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언론 보도도 난분분하고 해석을 좀 잘못하는 헷갈리는 대목이 있는데요. 네. 10%를 때린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60%에서 그 200%까지 때리는 그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만약에 때리게 되면 거기 플러스 10%. 그러니까요.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에 10%를 더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현재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품목별로 관세가 다 다른데요. 뭐 2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100%짜리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 관세 협박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지금 있는 것에 만약 20%라면 30%, 100%라면 110%로 때린다. 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10% 때린다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동맹국은 25% 때리고 중국은 적인데 10%밖에 안 때려?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직 추가 관세.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요. 그러니까는 묻고 더블로 10%더 얹어서 가. 이거. 야, 근데 이제 이게 펜타닐의 마약은 그럼 중국을 겨냥한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미국은 마약이 대부분 합법화돼 있어요. 우리 그렇죠. 마리화나 이런 거 먹어도 처벌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우리 젊은 유학생들이 네. 미국에서 불법이 아니니까 미국에서는 먹어도 네. 또 길거리에서 팔고 수업 시간에 애들이 많이 가져와요. 학교로 가지고 와요? 학교로요. 어. 학교로 오면 같이 피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 화장실에 가서 같이 담배 많이 폈잖아요. 아니, 저는 안 그랬는데요. 남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박사님 폈어요. 그러셨나 봐요. 저는 담배 살 돈이 없어서 잘 못 폈어요. 네. 그런데 그 담배를 이제 피는 정도로 그리고 학생들한테 팔면 또 아르바이트 수입도 괜찮고 네. 그러니까 마리화나 뭐 웬만한 그것은 학교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데 이게 주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합법화돼 있는데 펜타닐은 그런 마약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마약의 중독성이 한 100배? 100배요? 네, 마리화나의 100배 정도. 아, 펜타닐이 그렇게 독한 마약이에요? 강력한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뭐 필로폰 이런 것처럼 그냥 굉장히 좀 뭐 그냥 그런 뭐 대마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100배면 굉장히 큰 건데요. 이제 이게 원래 뭐 할 때 썼던 마약이냐면 의학에서요. 네. 암 환자들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요 펜타닐 처방 받으면 고통이 없어져요. 아, 네. 근데 그건 순간 없어지는 것이지. 또 고통이 오면 그 다음에는 펜타닐 더 처방받아야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쓰는 것인데 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요즘은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맵고 쓰고 아예 처음부터 마리화나를 하는 게 아니라 펜타밀부터 시작하는 젊은 애들이니까 미국 사회가 완전히 마약으로 펜타밀 먹다가 죽는 사람이 한 해에 5만에서 10만 명. 미국 안에서요? 예. 한 해에 1년에? 죽어요. 1년에 5만 명이 넘게 예. 죽어요? 너무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미국에서는 꼭 개선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네요. 프로포폴 같은 거는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취급도 안 받는 거죠. 그러겠어요. 예. 와. 그런데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되느냐? 중국에서만 생산이 돼요. 아, 그래요. 중국이 전략적으로 키웠어요. 중국이 150년 전에 네. 마약 때문에 중국이 망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편 전쟁. 네. 1840년. 아픈 썬 추억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것을 마약을 공격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의학 제도 뭐 이런 거로 관리를 했던 것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국경선에서 펜타밀을 잡으면 네. 펜타닐이 개들이 멍멍이들이만 배출돼도 워낙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금방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탐지견들이 100% 잡죠. 예, 그건 잡는데 네. 공항이나 배에서는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멕시코나 캐나다의 그 광활한 영토 아.
네. 광활인도 들어오면 네.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네요. 캐나다 쪽에 5대5라는 데가 있어요. 네. 김대호가 아니고 5대5라는 데가 있어요. 네. 요런 아재 개그. 네. 네, 좋습니다. 5개의 네. 커다란 호수가 있어 미시가노, 슈페리오, 온타리오인데 그 5대호의 넓이가 네. 우리나라 서해안보다 더 커요. 바다만 하네요, 정말. 왜 거기가 네. 그 미시간주라든지 이런 데가 공업 벨트, 러스트 벨트가 됐냐면 거기에 호수에 있는 물은 소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수, 그러니까 깨끗한 물인데 그게 공업 용수로 네. 원자력을 하거나 철강을 하거나 자동차를 하거나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그게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 선거할 때도 경합주, 러스트 벨트란 미시간, 오하이오 그게 다 5대호 주변에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배를 타고 나가면요. 네.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요. 워낙 크니까. 예. 네. 그래서 캐나다하고 밀수하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양쪽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민이나 펜타닐을 잡을 수 없으니까 중국의 펜타닐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국을 때리거나 중국에 아예 수출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멕시코나 캐나다를 막아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굉장히 독성이 강한 마약이고 이 마약이 미국의 젊은 층들을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래서 연간 5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굉장히 좀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데 이 마약을 만드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고 이 중국에서 이제 들어올 때 공항이나 이제 항공이나 배편으로 들어오는 건 마약 탐지견이 다 잡아서 막을 수 있지만 이 국경 지역 그러니까 특히나 멕시코 지역 그쪽에서 넘어오는 국경 지역을 넘어오는 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불법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마약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이번 이슈에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제2의 아편 전쟁 같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전에 아편 전쟁은 중국이 이 마약의 어떻게 보면 피해국이었고 지금은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피해를 당한 그 나라가 되었네요. 그렇죠. 150년 만에 복수. 이런 얘기가 중국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타이틀이 정말 정확하네요. 네. 150년 만에 이 아편 전쟁에 대한 복수가 펜타닐이다. 네. 정확하게 1840년에 1차 아편 전쟁, 네. 또 그 후에 2차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이 미국과 교역하지 않겠다. 이것도 무역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간신히 영국에서 중국 그 황실을 상대로 설득을 해서 교역을 시작해 봤는데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자동차도 국제적 거래가 안 되고 이럴 때니까 중국 사람들이 유럽으로부터 사올 수 있는 물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네. 중국 물건에 아주 그냥 광적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팔려간 제품이 네. 도자기. 청나라 도자기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때죠? 본 차이나. 본 차이나 맞죠? 네. 본 차이나. 네. 그 유럽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뭐 스테인이나 근데 이건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건강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또 하나 차. 중국 차. 네. 중국에서는 워낙 물이 제가 중국의 런민 따시회 교수로 지금도 거기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물이 깨끗한데 흰 물이 없어요. 전부 누런 물입니다. 황토 때문에. 뭐 강도 황허강이잖아요. 네, 황허. 네네. 그래서 강을 그리려면 중국 사람 노랗게 그려요. 우리는 파랗게 그리잖아요. 네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누런 물을 바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네. 차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고 유럽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이제 차 문화를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국 차를 영국을 통해서 영국의 홍차, 네. 영국 세련되게 영국 젠틀맨이 그리고 레이디가 먹는 차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중국에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잉글리시 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블랙버스트 티 이런 거. 그게 다 중국에서. 그게 다 원래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하고 유럽이 교역을 하는데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 향신료 전부 동양에서 사가니까 엄청난 무역적 거래가 되고 팔 게 없으니까 네. 은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이제 납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문제는 돈인데. 네. 문제는 돈이다. 예. 지금 돈 찾으려면 은행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돈행이라 안 그러고 은행이라고 그래요. 은행. 예. 그렇죠. 네. 중국말로 인항. 왜 은행이냐? 네. 바로 그때 150년 전에 전 세계 은이 전부 중국으로 빨려 들어오면서 세계 중앙은행이 중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은은 곧 돈이다. 그래서 은행이에요. 금이 돈이 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요것도 참 재밌네요. 그 과거에 성경책 한번 보세요. 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련만 어떻게 내 한 인생도 하나님이 다 깊은 뜻이 있을 거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네. 한 아사리온, 은을 세는 단위예요. 은화. 그게 은을 세는 인류의 단위였군요. 오랜 역사는 은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은을 유럽에서는 통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네네. 그러다가 그 은을 중국에 다 뺏겼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은행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멘붕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중국에 그 빼앗긴 은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없나? 중국 사람들이 차를 잘 마셔 그렇다면 마약도 먹지 않겠느냐. 중국 남부 지방에서 일부 마약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럽에서는 재배가 안 돼요. 식민지 인도에다가 대량으로 재배해가지고 그걸 팝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은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다 뺏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청나라 정부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홍콩 해안가에서 그 마약 거래하는 그 길을 전부 압수해가지고 물에다 빠뜨립니다. 여기서 남의 물건을 뺏었으니까 전쟁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편 전쟁이 일어났고 네. 그 기세로 당시 서태후가 있던 북경까지 진압해서 다 뺏었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량을 받은 게 홍콩, 마카오, 뭐 천진. 그때 이제 영국 영토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베이징 바로 옆에까지 천진까지도 뺏겼거든요. 그때 천진에 무슨 맥주 유명한 맥주 있잖아요. 중국 가면 칭따오. 네. 칭따오 텐진. 네. 그게 유럽 사람들이 중국을 통치하는데 그래도 맥주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맥주가 없었어요. 동양에는 맥주를 안 먹습니다. 네네. 맥주는 서양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안 먹으니까 칭따오 맥주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칭따오 맥주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1차 대전 중에 네. 독일과 유럽이 싸우는 중에 일본이 들어가서 점거해가지고 칭따오 맥주를 일본이 만들었고 우리 맥주는 그 일본이 칭따오에서 뺏긴 네. 기린 맥주. 네. 기린 맥주. 거기서 우리 오비 맥주가 왔어요. 이런 맥주의 히스토리까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편 전쟁부터 여러분. 아편 전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홍차 얘기, 차 얘기 왔다가 지금 맥주 얘기까지 왔는데 우리 댓글창도 재밌나 봐요. 지금 어떤 분께서 인도에서 왔는 줄 알았네요. 홍차. 예, 저는 우리나라 홍차는 이제 영국에서 온 줄 알았고 근데 이게 원래는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 이런 것도 재밌고 그리고 우리 너는 개구리님께서도 박사님 말씀에 빠져든다고 지금.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신 차리시고 이제.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100여 년 전에 아편 전쟁은 이제 영국과 중국 간의 싸움인데 그때 당시에 물자가 풍부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좀 팔거리가 많았던 중국이 홍콩이 아니고 영국하고 무역을 할 때 영국에서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이 모두 중국으로 들어왔고 그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문화적인 보복으로 아편이 중국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중국은 다시 그 은이 영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관계에서 이제 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뭐 아편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왔고요. 지금은 반대로 미국에서 지금 펜타닐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편 전쟁의 복수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러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아니지만 이게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 미국을 위한 뭔가의 보호 장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언제까지 해야 한다. 뭐 언제까지는 우리를 좀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이런 글을 썼어요.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이 관세를 유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뭐 끝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내줄게.
뭐 25% 계속 때릴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트루스 소셜 요즘은 전 트루스 소셜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왜요, 박사님? 생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뉴스 엔진도 생생하게 전해드리려니까 생방송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트럼프는 제가 진짜 8년 전에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네. 또 학교 강의를 할 때도 방금 강의를 했는데 트럼프가 그 사이에 다른 말을 해가지고 완전히 제 강의가 엉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트루스 소셜을 켜놓고 살아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올릴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소통의 방법이 다른 대통령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냥 그렇습니다. 트위터 이런 데 올려버리고. 그 이제 네. 8년 전에는 트위터였는데 네. 트위터가 자기를 잘랐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이라고. 소셜 트루스, 네. 소셜 만들었는데 방금 아침에 올린 거에 따르면요. 언제까지 계속 25% 때릴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뭐 25% 우리 한번 전쟁 해볼까. 멕시코 대통령이 네. 한번 붙어보자고 그 보복 선언을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그래요? 멕시코 대통령이 여성인데요. 네. 사상 최초의 여성인데 좌파 정부거든요. 그래 한번 붙어볼까 이랬어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와 미국이 벌써 전쟁 직전 상황까지 간 거예요.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협박에 대해서. 네. 그럼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관세 때리면 우리도 관세가 있다. 그다음에 그렇게 관세 때리면 미국 그러니까 멕시코에 들어와 있는 협력 업체들이 많이 아플 걸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 들어가 있는 그 회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게 1차적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네.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전 세계 한국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에 팔리는 기아차, 네. 미주들에게 팔린 기아차 1년에 25만 대를 우리 지금 멕시코에 생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아요? 예. 어. 싸니까 네. 잘 아시잖아요. 현대차하고요. 기아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최근 20년간 한국에서 자동차 공장 만들었다는 뉴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저는 이 대목에서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일자리 안 만들고 전부 외국에 가서 공장 만들었어요. 지금 전기차 좀 만든다고 울산에 네. 새로 공장 하나 시작했 20년간 한국에 단 하나의 공장도 안 네,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맞네요. 네. 그래서 다 나가서 멕시코에 만들어놨는데 멕시코 여성 대통령이 미국만 언급한 게 아니라 지금 멕시코에 들어와 있는 해외 기업 많거든. 얘들 어떡할래? 이렇게 보복의 칼을 날렸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뉴욕 증시에서 관세 폭탄을 때리면 미국 기업들은 좋아지니까 다른 나라 제품이 못 들어오니까 미국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미국 자동차 회사면 세계 제일이라는 제너럴 모터스, 네. 포드, 스텔란티스 이 3대 회사가 뭐 세계 다 굴지의 기업들이 주가가 대폭락했어요. 왜 폭락했느냐? 이 기업들도 생산 기술 다 멕시코에 두고 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럼 관세 때리면 제너럴 모터스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아차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판 붙어보겠다. 이러니까 방금 들어온 트루스 소셜에 네. 그 트럼프가 또 뭐라 했나요? 자 25% 내가 언제까지 때릴지 모른다고 했는데 네. 여차하면 이걸 60이나 80으로 올릴 수 있어? 어이구야. 이까지 나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 받고 더블로 가.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박사님 일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멕시코가 처음에 조금 대들었다가 네. 한 뭐 1년 안 돼가지고 깨갱하고 이제 잘 말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내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멕시코가 이번에도 깨갱하고 말을 좀 들을까요? 꼬리 내릴 겁니다. 그렇죠. 60% 앞에서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멕시코 대통령도 자기 국내 정치를 해야 되니까 네. 특히 좌파 정부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한번 붙어보자 해놓고 뒤로 가서는 자기들 이민국이나 내무부 사람들 불러놓고 야, 소리 안 나게 막어. 이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게 정치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방금 이제 신소영님께서 주셨는데 또 드론킹님께서도 글을 주셨는데 아니 근데 기업만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민주노총 노조 탓도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가 뭐든지 좀
적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특히나 자동차, 뭐 금속 이쪽은 노조가 굉장히 강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기업의 사정도 저희는 인정. 좋습니다.